너 다음 달에 엄마 생일 있는 거 알지? 적당한 걸로 알아서 센스 있게 준비해. 나는 알다시피 돈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사고 우리 반반씩 보탰다고 말씀드려. 오빠도 내년이면 이제 30인데 언제까지 시험 공부만 하고 있을 거야? 그냥 이제 포기하고 적당한 곳에 취업하면 안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 너도 알잖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나는 될 때까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진짜 오빠도 너무 이기적이다. 엄마는 벌써부터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난리야. 나 혼자서 어떻게 온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라고. 나는 시집도 안 가? 시집은 너 돈으로 가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못만 가면 그만이야. 시끄러워. 나는 공부하러 갈 거니까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 공부는 무슨 공부? 독서실 안 가고 맨날 PC방만 가는 거 다 알아. 엄마한테 말하지 마.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 저는 집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이천에 있는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받는 제 연봉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5천은 넘고 1억은 채 안 된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너스랑 성과급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직장인 치고 절대 적은 돈 아니라 생각하고 주변 또래의 제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저희 부모님에게는 고졸학력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제가 친척들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였고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오빠는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첫 취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한테 용돈을 받아가셨어요. 20살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엄마가 월급을 전부 맡아서 관리해준다 하시더라고요. 멋모르고 월급 통장 그대로 가져다 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직장 선배 언니들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너 시집 갈 때 되면 돈 하나도 안 남아있을 거라 얘기해줘서 6개월 만에 제 월급 통장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엄마가 자기를 도둑 취급하냐면서 화를 내셨지만 실제로 6개월치 월급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뺏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무튼 그 뒤로도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 하셨고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당연히 부모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살고 있었죠. 너는 월급도 안 오르니? 벌써 몇 년째 보내는 돈이 그대로야? 너네 회사 돈 잘 번다고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 왜 돈 올랐다는 얘기가 없어? 나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인데 무슨 내 연봉이 올라? 높은 사람들이나 오르는 거지.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드리면 됐지. 대체 얼마나 더 달라고. 이런 이기적인 것을 봤나?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네 오빠 공부하는데 학원비라도 너가 나서서 보태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일으킬 사람은 장차 나란 일을 하게 될 영웅이밖에 없다. 내일 모레 30인데 아직까지 구급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 못하면서 집안을 일으키긴 뭘 일으켜? 엄마도 오빠한테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말고 이젠 적당한 직장 구하라고 해. 얘가 오빠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너가 공순이 하면서 돈 좀 번다고 오빠를 무시하냐? 내가 언제 또 무시했다고 그래.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엄마 통장으로 30만 원만 더 보내. 요즘 네 오빠가 날도 더운데 공부만 해서 그런가? 비실비실 하더라.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이던지 해야지. 매번 이런 식이었죠. 저는 밤낮 없이 일해서 돈 벌어서 용돈까지 드려봤자 엄마 아빠한테는 그저 부끄러운 공순이 딸이었고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을 많이 받아봤자 집에서 용돈 더 달라는 소리 말고는 잘하고 있다고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 초반에는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대학 다니며 공부하는 오빠한테도 용돈 보내주면서 집안의 효녀가 된 기분으로 살았었는데 해가 갈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내놓으라 닥달해대는 가족들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은 평범함보다는 조금 못 사는 수준의 집이었고 부모님들의 재산이라고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살아온 좁고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저는 애초에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건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 자기들 먹여 살리라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어져 오던 부모님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2년 만난 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산산조각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남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 거야. 어차피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결혼 승낙만 해줘.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니?
하여간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다니까. 애초에 엄마한테는 오빠 생각밖에 없잖아.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내 가정 꾸리고 알아서 살게. 얘 좀 봐. 누가 보면 주워온 자식인 줄 알겠다. 어떤 논팽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던지 말던지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생활비는 매달 보내줘야 한다. 결혼하면 남편이랑 돈 관리 같이 할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생활비를 줘? 그냥 기본 용돈 정도로 30만 원쯤 생각하고 있어. 뭐? 30? 그걸로 뭐 하라고? 과자 사 먹으라고? 그딴 푼돈 주면서 생색낼 바에야 그냥 호적에서 파줄게. 남자친구고 뭐고 간에 데려올 필요도 없다.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나는 엄마한테 생활비 안 보내면 딸 자격도 없는 거야? 내가 아빠 엄마한테 결혼 비용을 보태달랬어? 뭘 바라기랬어? 그냥 딸이 결혼한다는데 기분 좋게 축하해주면 안 돼. 너가 먼저 우리를 개밥그릇 취급하는데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이야? 네 결혼식에 우리는 아무도 안 갈 거니까 알아서 결혼하던지 맘대로 해. 그게 싫으면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꼬박꼬박 보내. 그 돈으로 네 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오빠 이야기를 들어야 돼? 엄마는 오빠가 장가 간다고 해도 이럴 거야. 야, 영웅이 장가 갈 때는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해줘야지. 아들이랑 딸이랑 갔냐? 너는 시집 가면 그쪽 집안 식구잖아.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고 생각이 없어? 나는 한 푼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오빠는 집 팔아서 밀어준다고? 진짜 해도 너무하다.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보낸 돈이 얼만데. 누가 들으면 너가 우리 집 식구들 싹 다 먹여 살린 줄 알겠다? 대학도 못 가고 공장에서 일했으면 당연히 가족들 뒷바라지 하는 거지. 너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너는 결국 딸이야. 시집 가면 끝이지. 대체 뭘 더 바라니 너는? 알겠어. 시집 가버리면 끝이니까. 난 이제 엄마 딸 안 할게. 내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마. 하여간 성질머리하고는 누굴 닮아 저리 못 데쳐먹었어? 우리 식구 싹 다 안 가면 너네 시댁에서 참 좋아라 하시겠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가 신경 쓸 필요 없어. 대신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마. 가족도 아닌 남한테 내가 왜 돈을 줘? 이게 미쳤나? 시집 가기 전까지 주던 건 계속 줘야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저희 엄마와 저희 대화 내용의 일부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욕설과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 있었지만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저라는 존재는 매달 꼬박꼬박 돈 보내주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네요. 엄마와 저렇게 대판 싸우고 난 뒤에 아빠한테는 연락 한 번 온 적 없고 오빠라는 인간은 가족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면서 거의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저희 집은 빼버리고 진행합니다. 콩가루 같은 저희 집 사정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 사정을 다 들어주신 예비 시부모님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앞으로 결혼하면 너희들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건 걱정 하나도 안 되고 친정 식구들과 인연 끄는 것에 대해 무섭지도 않은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신부 입장할 때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고민이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친정엄마는 저랑 그렇게 싸우고 당장이라도 호적에서 파버릴 것처럼 하더니 얼마 전 뜬금없이 제 월급날에 전화하셔서 왜 생활비 안 보내냐고 욕을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엄마가 화내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큰 보류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바로 돈 보내드렸겠지만 이제는 인연 끊겠다고 맘을 먹어서 그런 건지 엄마가 하는 소리가 완전 남의 일처럼 들리더라고요. 결국 10,000원짜리 한 장 안 보냈고 엄마도 제 앞길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희 가족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님들에게는 저 말고 오빠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자식이 아닌 나란 일하는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물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거지만 잘난 아들이니까 올해는 합격하겠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저 말고 잘난 아들에게 맡겨두고 앞으로 저는 남자친구와 새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와 걱정보다는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네요. 오래된 사랑니를 드디어 뽑아낸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니? 별다른 좋은 소식은 없고? 아,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죠. 그래, 이번에도 좋은 소식은 없나 보구나. 반찬 같은 거 필요한 건 없어? 저번에 주신 거 아직까지도 잘 먹고 있어요. 저 좀 전에 퇴근해서 건물 내려가는 중이니까 금방 전화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야, 나도 지하철 아니다.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화하면 민폐지.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건 싫어하잖니.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영상통화하는 여자를 봤는데 어찌나 꼴불견이던지. 어머님 바뀌셨어요? 외출하셨다가 들어가는 길이세요?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바람 좀 쐬고 집에 가는 중이었다. 아, 그러셨구나. 친구분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오셨어요? 용돈 다 떨어지셨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누가 용돈 때문에 연락한 줄 아니? 나도 돈 있다. 그럼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이번에 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것들이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내가 비싼 밥 먹다 말고 배가 아파서 혼났다. 어떤 자랑이요? 뭐긴 뭐겠니? 손주 자랑이지.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뭐다. 어찌나 그렇게 자랑들을 해대는지. 손주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니? 아, 그러셨어요? 니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냐? 대체 결혼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야? 매번 니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지?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려줄 거야? 내가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기랬냐? 아들이건 딸이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네, 좀 어려운 일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요. 뭐야? 지금 내 말에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앞으로도 어렵다니. 사실 안 그래도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저희 그 입으로 듣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뭔 소리야? 우리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저희 두 사람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벌써 꽤 됐는데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딩크족? 그게 뭐 하는 건데? 아이 낳지 않고 부부끼리 즐겁게 살기로 한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불러요. 뭐? 애 없이 둘이 산다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니들 그동안 그런 말 한마디 없었잖아. 신혼 때까지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남편이랑 둘이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서 아이 없이 살자고 합의 봤어요. 어머님, 저희 결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이것들이 참 이기적이네. 그런 걸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지들끼리 결정하고 통보해놓고 나보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니들은 니들밖에 모르냐?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을 낳고 핏줄을 잇는다는 게 너희들 둘이서 하고 말고 결정할 만큼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해? 니들 둘만 즐겁자고 애를 안 낳고 산다고?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어머님께서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저희는 저희 두 사람의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끄러워. 더는 듣고 싶지도 않다. 니들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생각을 고쳐먹도록 해라. 아이는 꼭 있어야 돼. 그게 순리를 따르는 거야? 저희 이미 합의 다 봤어요. 저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그이도 딩크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머니. 원래 남편은 여자가 하기 나름이야. 너가 잘 구슬러서 아이 갖자고 해봐.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니들이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늙어서 자식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아냐? 저희 마음 절대로 못 바꿔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절대 용납 못한다. 나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저희도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결정해요. 닥쳐. 더는 듣기 싫다. 아무튼 너희 두 사람 모두 각오 단단히 하고 있도록 해라. 남편과 결혼한 지 4년 차.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 없이 둘이 사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년도 더 전이었지만 어머님께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딩크족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어머님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어머님의 화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봐라. 애들이 얼마나 이쁘냐. 너희들도 빨리 애를 낳아야 한다니까.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아이들 보면 예쁘고 귀엽긴 한데 낳아서 키울 자신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이쁜 애들인데 왜 안 낳겠다는 거야? 지금은 애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일단 낳으면 모성애가 생기는 법이야.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저희들이 이쁘게 잘 살게요. 정 못 키우겠으면 너는 낳기만 해라.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면 니들 자식은 내가 다 알아서 키워줄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문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대답 제대로 못하고 얼버무리는 거 보니까 영 수상하네. 진짜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런 거냐?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주랴? 아니면 손잡고 산부인과라도 같이 가줘? 진짜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저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할 줄 알고 나는 4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건만 그 대가가 겨우 이거라니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너 만나서 내 아들이 자식도 없이 혼자 늙어 죽게 생겼다.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 장씩 아이들 사진을 보내면서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하셨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남편이 직접 어머님에게 모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 지혜한테 제발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 두 사람 그만 좀 괴롭히시라고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괴롭히긴 누가 언제 괴롭혀? 너희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길래 빨리 정신 차리라고 충고해주는 건데. 맨날 아이 가지라고 잔소리하고 예쁜 아기들 사진을 수십 장씩 보내시는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혜한테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하세요. 저를 괴롭히시라고요. 내가 지금 너를 괴롭히는 거야. 너한테 정신 차리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라고. 너가 제일 사랑하는 네 마누라 괴롭히는 게 진짜 너를 괴롭게 만드는 거 아니냐? 엄마, 진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진심이냐고? 너는 그럼 진심으로 애를 안 낳겠다고 한 거야? 니들 이기적인 소리 하는 거에 질려버렸다. 애 낳고 부부로서의 본분을 다 해봐. 그럼 나도 너희들 안 괴롭힐게. 세상 태어나서 살았으면 자기 핏줄 하나는 남기고 가야 하는 법이야. 저희 두 사람은 이미 결심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네 마누라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닥달할 수밖에 없어. 아주 피가 마를 때까지 괴롭힐 거다. 차라리 나한테 하시라고요. 죄 없는 사람 그만 좀 괴롭히고.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 못 낳는 거니까요. 지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문제라고요. 문제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작년에 지혜랑 병원 가서 검사까지 다 받아봤어요. 내가 씨 없는 수박이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 씨가 제대로 있지 않아서 아이를 갖기 힘들대요. 우리 부부 불임의 원인은 바로 저예요. 저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다고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세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런 말을 하디. 우리 두 사람도 신혼 때부터 아이 가지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지혜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지나가는 어린이집 버스만 봐도 눈을 못 떼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까지 가서 검사 받았는데 결국 제가 문제였다고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하면 될 일이지. 왜 딩크족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한 건데? 엄마, 지혜가 그런 여자예요. 제가 다른 가족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기죽을까봐 그냥 딩크족이라서 아이 안 갖기로 했다고 말하자고 먼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조금 혼나면 된다면서. 어떡하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이제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내가 어떻게 봐. 이제 저희 집안 속사정을 다 아셨으니까 다신 아이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주세요. 그래 알겠다. 너한테도 미안하고 며느리한테도 정말 미안하구나. 얼른 새아기한테 전화해서 사과라도 해야겠다. 너도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줄 테니까 먹고 기운 좀 내고.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괜히 전화해서 사과하고 그럴수록 더 어색해질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시고 저는 보약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지혜한테는 제가 알아서 이야기 잘할 테니까 엄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으시라고요. 그래 알겠다.
남편은 결국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머님에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다신 저한테 연락해서 애 낳아라 말아라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덕분에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어머님을 만나더라도 큰 부담이 없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시는 걸 보니 이번 일로 충격이 꽤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아이를 좋아했고 결혼하면 최소 둘은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아이 때문에 남편을 잃고 싶지 않고 둘이서 아무것도 더 바랄 거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아이 생각이 거의 나질 않아요. 지금 젊어서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예쁜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면 그때는 강아지 키우면서 조용히 살 생각입니다.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만이 결혼의 목표고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아이 때문에 억지로 산다는 말만큼 비참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남편과 둘이 살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방금 오빠 통장으로 30만 원 보냈어. 확인해봐. 10만 원은 오빠 용돈 쓰고 20만 원은 오빠가 엄마한테 주는 거라고 용돈으로 보내. 주말에 엄마 생신인 건 알지? 벌써 엄마 생일이야?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빠르냐? 엄마한테 나 회사 그만뒀다고 이야기 안 했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해? 빨리 새로 취업할 생각이나 해. 엄마가 진짜 오빠 걱정 많이 하는 거 알잖아. 그래, 빨리 하긴 해야지. 슬슬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는데. 너는 지금 하는 일은 어때? 나는 맨날 똑같지 뭐. 교대 근무하고 요즘 바빠서 맨날 잔업하느라 힘들어. 내가 오빠 뒤치다꺼리 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제발 멀쩡한 회사에 취직해서 그만두지 말고 오래오래 다니라고. 알겠어. 나도 이번엔 정말 그만둘 생각 없었는데 자꾸 주말에 나와서 일해달라잖아. 5일 하면 됐지. 무슨 주말에도 일을 또 시키냐고. 원래 회사 다니면 야근도 하고 주말에 특근도 종종 하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오빠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려고 그래? 나이도 30 넘었는데 정신 차려. 가만 보면 너가 엄마보다 잔소리를 더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무튼 용돈 보내준 건 잘 쓸게. 안 그래도 이번 엄마 생일 선물 살 돈도 없어서 걱정하던 참이었어. 엄마한테는 20만 원만 보내면 돼. 너도 20 보낼 거야? 이번엔 나도 좀 힘들어서 주말에 일도 많고 집에 내려가긴 힘들 것 같아. 20만 원 보내고 생일 선물 퉁치려고. 알겠어. 너한테 받은 꽁돈으로 나는 술이나 한잔하러 가야겠다. 술 그만 마시고 취업 준비나 해. 저보다 3살 많은 오빠는 옛날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제가 봐도 머리가 좋고 똘똘해서 나중에 큰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커가면서 점점 성적도 떨어지고 결국 인서울도 아닌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을 턱걸이로 합격했어요. 대학 졸업 이후로도 30이 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길어야 1년, 짧으면 한두 달 만에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저희 집에서 오빠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비록 힘든 시기를 보내더라도 조만간 크게 될 거라 믿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 못했고 일찌감치 대기업 생산직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7년째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연차도 쌓이고 연봉도 솔직히 적진 않아요. 저는 뭐로 보나 오빠보다 제가 더 착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한낱 공순이, 오빠는 똑똑한 사무직으로 여기고 계세요. 현실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지난 6월에 그만두고 그 뒤로 지금까지 별다른 취직 활동도 없이 놀고 먹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너는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냐? 네 오빠는 금요일 저녁에 내려온다는데 너도 웬만하면 내려오지? 그러고 싶은데 나 금요일 토요일 야간 근무라서 이번 주 스케줄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휴가니까 휴가 받으면 그때 내려갈게. 용돈 보내드린 건 확인하셨지? 용돈은 받았지. 맨날 돈만 보내면 뭐해?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맨날 바쁜 척만 하고 집에는 코빼기를 안 비치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닌데 회사 스케줄이 다 있고 어떻게 내 개인 사정으로 막 빠질 수가 있어. 요즘 휴가 가는 사람 많아서 휴무 바꾸는 것도 힘들어. 그러길래 너도 오빠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직 일을 했어야지.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얼마나 좋아. 맨날 잔업이다 특근이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제 시집 갈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시집 타령이야.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월말에 휴가 받으면 그때 집에 내려갈 테니까 오빠랑 같이 맛있는 거라도 드셔. 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어쩜 저렇게 지 멋대로인지. 어휴. 엄마는 항상 저를 이런 식으로 못마땅해 하셨고 이번 생일에 내려가지 못했다고 엄청 크게 실망하셨어요. 저도 그전까지는 매년 스케줄 조정할 때 미리 이야기하고 엄마 생일에는 꼭 집에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월 초에 말하는 걸 까먹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생일은 매년 한 번씩 있는 거고 생각해보면 제 생일 때도 그냥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내거든요. 예전에도 저희 집은 오빠 생일이나 크게 챙겼지. 저는 그냥 미역국이라도 얻어먹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곧 60인데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화를 내는 건지도 모르겠고 자식이 일하느라 바쁘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이번 엄마 생일에는 오빠 혼자 집에 내려갔고 용돈으로 주는 대신 내려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엄마 생일 선물로 스카프를 사서 가져다 줬나 봐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별일 없이 넘어갈 일이었을 텐데 엄마는 기어코 오빠랑 저를 비교하며 잔소리를 시작하셨죠. 야야, 요런 싸가지 없는 거 사. 네 오빠 반만 닮아봐라. 아, 왜 또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버릇없게 부모 생일에 용돈이나 띡 보내고 일한다고 바쁘다 하면 그만이냐? 아니,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바쁜데 어쩌라고. 용돈 받기 싫으면 도로내놔? 요 말하는 싸가지 좀 봐. 이거 봐라. 네 오빠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나한테 딱 어울리는 거라면서 백화점에서 사다 주더라. 이쁜 거 잘 샀네. 나도 없는 돈에서 20만 원 보냈잖아. 그 돈으로 엄마 필요한 거 샀었어. 네 오빠랑 너랑 몇 살 차이 난다고 이렇게 다를까? 너가 그렇게 센스가 없으니까 평생 나한테 구박이나 받고 살았던 거야. 돈이나 대충 보내고 마는 딸이랑 엄마 생각해서 백화점까지 갔다 온 아들이랑 어떻게 내가 똑같이 생각하겠니? 아우, 됐어. 그만 좀 해. 그러는 엄마도 내 생일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잖아. 용돈이라도 보낸 걸 다행으로 알아.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너가 무식하게 공장에서 일이나 하니까 엄마한테 그런 말버릇이지. 네 오빠 반만 닮아봐라. 걔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이런 센스도 있잖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너도 공장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 준비나 해. 오빠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시집이라도 갈 거 아니야? 진짜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 지난 6월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 백수짓 하고 있어. 얼마 전에도 핸드폰비 낼 돈 없다고 해서 내가 10만 원 빌려줬다고. 뭔 소리야? 네 오빠가 회사를 그만두긴 왜 그만둬? 얘가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백화점에서 내 생일 선물을 사왔어? 내가 오빠한테 30만 원 보냈어. 20만 원은 엄마 생일 선물로 하고 10만 원은 오빠 용돈 쓰라고. 근데 그 스카프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5만 원 하는 거네. 내가 준 돈에서 엄마 생일 선물 5만 원짜리 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은 거라고. 네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가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냐? 오빠한테 직접 물어보던지. 진짜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용돈을 줘도 내가 줬잖아.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오빠를 반만 닮아보라고? 알겠어. 나도 이제부터 오빠랑 똑같이 할 테니까 나중에 서운해하지 마. 얘가 회사를 왜 그만뒀대? 그 멀쩡한 회사를. 만약 엄마가 제 성질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저도 오빠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어요. 말끝마다 니네 오빠는 아니 오빠가 대체 나이 30 먹고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길래
오빠 타령을 하는 건지. 저 진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부모님 생신은 물론이고 기념일도 다 챙기고 종종 집으로 치킨이나 족발 같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배달시켜드리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말은 저렇게 툴툴거려도 속으로는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네요. 엄마가 먼저 오빠 닮아보라고 했으니 앞으론 저도 오빠랑 똑같이 할 거예요. 더 이상 용돈도 없을 거고 기념일 챙기는 일도 그만할 겁니다. 저는 제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좋은 딸인 줄 알았는데 쓸데없이 돈 낭비만 하고 있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얘야, 너네 김장김치 아직 남았니? 네, 어머님. 저희는 김치 많이 안 먹어서 어머님이 주신 김치 아직 남아있어요. 앞으로 저희는 조금만 주시거나 아예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포기 정도 있으면 한 달 넘게 먹는 것 같아요. 김장김치 내가 줘봐야 얼마나 줬다고. 그걸 여지까지 먹고 앉아있어? 너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해먹고 있는 거 맞니? 집에서 매일 밥 해 먹어요. 저희 둘 다 일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은 같이 못 먹어도 저녁은 항상 집에서 해 먹거든요. 그런데 저나 남편이나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안 먹어서 잘 안 꺼내 먹게 되더라고요. 내 아들은 김치 얼마나 잘 먹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김치 볶아서 주면 밥 한 공기 금방 비우던 애란 말이다. 아, 그게 사실 남편이 저번에 그러던데. 옛날 학창시절부터 집에 반찬도 제대로 없이 김치만 해서 밥을 먹었다면서 지금은 웬만해서는 먹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조금 먹는 편인데 남편은 아예 입에도 안 되더라고요. 너가 맛있게 안 해주니까 그렇겠지. 아무튼 우리는 김장김치 다 떨어져서 새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며느리 너가 한번 해볼래? 제가요? 저는 김치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드는 방법이야 전부 내가 알려줄 수 있지. 요즘은 유튜브 보면 다 나오더라. 양념하는 법만 알려줄 테니까 절임 배추 사다가 버무리기만 하면 돼. 그래도 저는 좀 괜히 제가 어머님네 것까지 만들었다가 맛이 없으면 어떡해요? 처음이야 맛이 좀 없어도 다 이해하고 먹는 거지. 하는 김에 우리 것만 하지 말고 선인의 것도 같이 해라. 많이 하지 말고 10포기씩만 해봐. 2집이니까 20포기에다가 너네도 먹을 거면 조금 더 하고. 김장철도 아니고 지금 김치 담궈서 맛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요즘 사다 먹는 김치도 잘 나오는데 그냥 이번에는 사서 드시고 다음 김장하실 때 넉넉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너는 어떻게든 애가 시애미가 뭘 시키면 직접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돈으로 해결할 생각부터 하니? 너가 그렇게 돈이 많아? 아예 명절이고 뭐고 전부 사다가 하고 말지 뭐하러 직접 만드니?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제가 만들었는데 맛이 없을까 봐 그렇죠. 맛이 있던 없던 한번 해보라니까? 어디 공장에서 대충 만드는 김치하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버무려서 만드는 김치하고 맛이 똑같겠니? 들어가는 정성이 있는데. 제가 TV에서 봤는데 공장에서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잘 만들어요.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공장 김치가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 내가 입이 좀 까다롭니? 공장에서 조미료 팍팍 쳐서 만든 김치는 먹기만 해도 내 입에서 바로 안다니까? 내가 밖에서 잘 안 사 먹는 이유가 왜겠니? 김치가 맛이 없어서 그래. 저 진짜 자신 없는데 꼭 제가 해야 돼요. 어차피 저희는 김치 잘 먹지도 않아서 할 필요도 없는데. 하지 마라 하지 마. 내가 엎드려서 절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너를 탓해봐야 뭐 하겠니? 아들을 잘못 키운 내 탓이지. 우리 아들한테 앞으로 인연 끊고 살자고 해라.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얼굴은 봐서 뭐해? 아, 어머님, 제가 주말에 한번 해볼게요. 20포기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한 번 말할 때 알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너도 참 눈치가 없다니까. 저희 부부는 정말 김치는 잘 먹지도 않아요. 남편은 예전 어릴 때부터 집에 변변한 반찬이 없어서 김치만 먹었다 하고,
특히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급식소를 공사하느라 2달 동안 도시락을 싸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일같이 김치볶음밥만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김치는 잘 안 먹으려 하고 저도 평소에 짠 음식은 잘 안 먹기 때문에 집에서 김치가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전까지 어머님이 김장을 하면 저희에게 3포기 정도 나눠주시는데 보통 여름까지 김장김치가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저보고 김치 좀 담궈보라며 생떼를 쓰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김치를 만들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게 되었어요. 엄마, 김치 만드는 법 좀 알려줘. 시어머니가 나보고 김치 만들어서 가져오래. 김치? 갑자기 김치는 왜? 넌 원래 잘 먹지도 않잖아. 우리는 둘 다 잘 안 먹으니까 아직 김장김치도 남아있지. 근데 어머님이 해오라잖아. 신혼의 거랑 어머님네랑 합쳐서 20포기 만들어서 가져오래. 20포기? 그 정도면 김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여름에는 사다 먹으면 될 텐데. 뭐하러 힘들게 김치를 담그라고 하신대니? 우리 어머님은 밖에서 파는 김치는 못 드신대. 조미료 들어가는 건 맛이 없다고. 공장에서 만든 건 절대 안 먹는다잖아. 헛소리를 하고 있다. 집에서 만들면 조미료 안 들어간다니? 진짜 조미료 안 넣은 김치는 맛대가리 없다고 안 먹을 거면서. 일단 김치 만드는 법 좀 알려줘. 나보고 당장 해오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지. 주말까지 20포기 가져다 주면 돼? 너는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직접 만들라고? 그럴 거 없어. 엄마도 힘들잖아. 힘든 건 너라고 안 힘드니? 사위가 돈도 얼마 못 벌어서 내 딸까지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인데 주말에 김치까지 해다 바치라고? 그거 완전 웃기는 노인네가 따로 없네. 너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친정엄마가 김치 이야기를 듣자마자 완전 화가 잔뜩 나셨어요. 전부 당신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저보고 김치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일요일에 커다란 김치통을 가져오셔서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하셨죠. 엄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지만 의외로 시어머니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얘, 이번 김치 진짜 잘했다. 너 처음 해보는 거 맞니? 입에 맞으세요?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완전 내 맘에 쏙 드는 건 아니지만 이만하면 나쁘지 않네. 앞으로도 우리 집 김장은 너가 다 알아서 하면 되겠다. 이거 만드는데 재료비 얼마나 들었어? 아, 이번엔 따로 안 주셔도 되고 다음에 김장 때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세요. 그때는 제대로 돈 받고 주문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주문? 그게 무슨 소리니? 어디서 사오기라도 했다는 거냐? 진짜 모르셨나 봐요? 도저히 제가 직접 만들 수가 없어서 공장에서 만든 김치 주문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제가 요즘 파는 김치도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입에 맞으신다니 진짜 다행이네요. 앞으로 어머님도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 그때마다 여기서 주문해서 드세요. 너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직접 만들라고 했지? 누가 파는 김치 사서 가져오라고 했어? 요즘 다들 밖에서 일하고 바쁘게 사는데 한가롭게 집에서 김치나 담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여기 김치가 더 맛이 좋을 거예요. 파는 김치는 조미료 많이 들어가서 별로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어?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아닌지도 구별 못 하시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사다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이 김치 중국산 김치라서 가격도 얼마나 저렴한지 몰라요. 직접 배추 사고 고춧가루 사다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쌀 거예요. 뭐? 중국산 김치라고? 네, 저희 친정엄마가 소개해준 곳인데 큰 식당에도 납품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10kg에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이런 거 사오라고 했어? 너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니? 이해는 했는데 솔직히 만들기 귀찮잖아요? 제가 어머님처럼 집에서 살림하고 노는 사람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회사 다니는데 주말에 김장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닐까요? 뭐? 이기적?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저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저희한테 김장김치 안 가져다 주셔도 되니까 그런 이상한 부탁은 듣지 말라네요. 지금 그 김치 더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 집에서 담근 김치 드시고 싶으면 직접 해서 드세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중간에서 뭐라고 했길래?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당장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던가요. 아무튼 김치 맛있게 드시고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며느리 한번 시켜 먹으려 하셨는데 공장김치도 구별 못하시면서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중국산 김치까지는 아니었고 엄마 친구분이 일하시는 김치 공장에서 금방 만든 김치를 받아서 가져다 드린 거였어요. 뭐가 됐건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닌가요? 굳이 저희는 먹지도 않는다는데 억지로 시키는 것도 이해 안 가고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김장했다고 해도 받지도 말아야겠습니다. 겨우 두세 포기 주는 거 얻어먹었다가 저한테 김장을 덤터기 씌우려고 하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